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앗 이슈 김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2월 2일 데일리앗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업들의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솔로엠의 신규 상장입니다. 2015년 7월 삼성전기에서 분사해서 설립된 전자기기 개발업체 솔로엠이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확정 공모가는 17,000원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특징주에서 짚어드릴게요. 네, 두 번째 스케줄은 HDC 현대산업개발과 삼성중공업, LG 헬로비전의 4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네, 마지막 스케줄은 이매진 아시아의 정리매매입니다. 2월 2일인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이매진 아시아 상장 폐지로 정리매매를 개시합니다. 네, 오늘 이매진 아시아는 정리매매 영향으로 91%대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다시 3,000선을 회복하면서 이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3,000선이 무너진 이후 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약 3%가량 상승하면서 2거래일 만에 3,000선을 회복한 건데요.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향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시총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빨간불을 켰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외국인의 매수세 3%대 올랐고요. SK하이닉스도 장중에 4%대 강세 보였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한국 BNC입니다. 한국 BNC가 이틀 연속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한국 BNC는 안티로키노놀을 주 성분으로 하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기업인데요. 최근 이 안티로키노놀이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 중 하나로 임상 2상 시험 중에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 물질인 안티로키노놀이 타겟팅한 DNAMI는 유전자인 DNA의 메틸화와 대식세포 중재 염증 반응 경로에 관여하는 타겟입니다. 시험을 통해 안티로키노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과 변이에 관여하는 단백질과 이와 작용하는 DNAMI의 타깃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에 따라 안티로키노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티로키노놀은 비소세포암과 급성 백혈병, 췌장암 치료로 미국 FDA에서 승인돼서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맥스로텍입니다. 최근 로봇 관련주와 렘데시비르 관련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맥스로텍이 오늘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맥스로텍이 부도설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맥스로텍은 20억의 어음을 해결하지 못해서 부도설이 퍼지면서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이 맥스로텍은 급히 마감 전에 어음 결제를 완료하면서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되었는데요. 한국거래소에서는 이 맥스로텍의 부도설의 사실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맥스로텍은 기업은행 송현동 지점에서 발행된 어음 15억 6천만 원 가량에 대해서 이 어음 만기일인 지난달 29일 은행거래 마감 시간까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난 1일 오후에 결제 금액을 전액 입금해서 어음 결제를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부도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장중에 16%나 빠지면서 거래 재개 이후에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솔로엠입니다. 솔로엠은 앞서 스케줄에서도 설명했듯 신규 상장 기업이고요. 2015년 삼성전기에서 분사돼서 설립된 전자부품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삼성전기에서 분사된 회사는 총 7곳인데요. 그중 삼성전기가 직접적으로 투자한 회사는 솔로엠이 유일합니다. 네, 솔로엠의 주요 생산 제품으로는 반도체와 직접회로, 전원장치와 전자가격 표시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위해 신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TV와 모바일용 어댑터에 집중된 이 부분의 공급처를 5세대형 네트워크 그리고 태양광 관로등 등으로 다각할 계획이고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6%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3-in-1 보드도 3년 안에 3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출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성장형 기업인데요.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 8,121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보다 10%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458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솔로엠은 2021년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첫 번째 기업이었는데요. 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 1161.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이 유가증권 시장 상장 수요 예측 사상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공모가 역시 희망밴드 최상단이 초과한 17,000원에 확정이 됐는데요. 오늘 상장 이후 주가는 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는 공모가의 2배인 34,000원에 시작이 되어서 장 초반에 17%까지 오르면서 이 급등세를 보였지만요. 이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장중에는 7%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수요 예측에서의 흥행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이 증권가에서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평가하면서 올해에도 호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KL넷입니다. 삼성 SDS가 4조 원이 넘는 보유 현금을 활용해서 시설 투자와 더불어서 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투자 인수 합병 등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삼성 SDS가 올해 4조 원이 넘는 현금 보따리를 풀 것이라는 기대감에 총수 일가를 위한 배당 확대보다는 기업 가치 제고를 우선으로 시장 주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와 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투자, 더 나아가서 인수합병 등의 보유 현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삼성 SDS가 이렇게 현금성 4조 원이라는 역대급 현금성 자산을 달성한 이유는요. 영업이익이 8,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지만 차입금이 8억 원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건전한 경영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내실을 쌓아온 덕분입니다. 덕분에 코로나19로 억눌렸던 기업들의 IT 투자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 차원을 하면서 설비 투자 등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성장 속도를 높이고 이 신사업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인 M&A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삼성 SDS 안팎에서는 M&A와 투자 등을 통해서 시너지가 기대되는 후보 기업을 추려서 다년 동안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 SDS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운 물류 블록체인 적용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KL넷이 유력 인수 후보군으로 지목이 되면서 장중에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이슈는 네이버 7% 급등으로 역대 최고가입니다. 네이버가 장중에 7% 넘게 상승하면서 37만 3천 원의 고점을 찍고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쇼핑과 콘텐츠 등 신사업 부분이 성장에 힘입어서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요. 3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쇼핑과 웹툰 등 신사업 부분에서 성장을 이뤘고요. 이 분야별 국내 주요 기업의 투자와 협력을 확대하면서 국내 최대 플랫폼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에는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전환에 힘입어서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이 76%가량 성장했고요. 12월은 성수기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91% 성장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스마트 스토어를 부업으로 하는 개인들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12월 스마트 스토어 수는 41만 개를 기록했고요. 월 거래액 1억 원을 돌파한 스토어가 4천 개로 작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웹툰의 글로벌 성장도 견고합니다. 이 웹툰은 전분기 대비 20.9% 성장한 1,389억 원을 기록했고요. 특히 출시되자마자 인기를 누린 스위트홈의 넷플릭스 방영 이후 네이버 웹툰에 대한 글로벌 방문이 증가했고요. 다양한 콘텐츠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는 와패드 인수와 YG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에 이어서 빅히트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콘텐츠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높여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네이버가 커머스와 핀테크, 콘텐츠 등 비대면 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부분의 성장을 앞세워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일부 임원들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등 성과급 장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주가는 1월부터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월 초에는 29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네이버가 오늘은 장중에 7% 넘게 상승하면서 37만 원을 돌파했고요.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네이버는 실적 발표가 날 때마다 항상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올해도 역시나 이 네이버의 기업 가치 상승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